자, 오늘 아마 여기 아마 마지막 꼭지가 되지 싶은데요. 오늘 20개까지는 못 채웠고요. 자, 국방부 알리바이가 무너지는 겁니다. 알리바이가 문제였죠, 그죠? 범죄 행위에서 알리바이가 성립이 되느냐? 범죄 현장, 범죄가 일어난 그 시각에 난 그 자리에 없었어 라는 걸 입증하면 가장 큰 알리바이 아닙니까? 그죠? 야, 그 알리바이입니다. 그리고 내가 20분 만에 내가 여기서 출발한 게 CCTV에 나오는데 20분 만에 내가 여기서 대전까지 갈 수 있다고? 불가능하잖아요. 그것도 알리바이잖아요. 시간과 거리의 문제. 그죠? 시간과 거리를 따져봤을 때 그게 가능해? 이거를 살펴보는 것은 알리바이라는 얘기죠. 이 국방부 알리바이 관계를 제가 항소심 마지막 재판 재판장님 그리고 우배석 좌배석 판사님 또 검사들도 계셨고요. 피고인 최후 진술 때 마지막 꼭지로 제가 이거를 주장을 했습니다. 국방부의 알리바이 왕창 무너져 내는 거 한번 보십시오. 자, 국방부의 주장은 이 지점으로 와서 폭발했다는 거고요. 피고인의 주장은 뭔 소리야? 유턴하고 난 다음에 저 위로 올라가서 최초 좌초 지점에서 좌초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좌초로 인해서 밑바닥에 찢어져서 물 들어오니 표류를 했던 엔진에 문제가 생겼던 엄청난 그 들어오는 물줄기에 의해서 내부에서는 혼선을 겪으면서 밑으로 내려오다가 두 번째 지점에서 소위 말하는 국방부가 폭발했다는 그 지점에서 충돌했지 않느냐. 왜? 폭발의 증거는 하나도 없으니 또 최초 좌초 지점에서는 배가 반파될 만큼의 지형도 아니기 때문에 좌초 즉 폭발 배제하고 좌초 배제하면 남는 건 충돌밖에 없으니 그 지점에서 충돌했을 것이다. 그리고 배의 현상을 보니 충돌 자국이 있고 충돌한 현상이 정확히 나타나고 그래서 피고인 주장은 좌초 후 충돌, 국방부의 주장은 폭발, 피고인의 주장은 물리적인 변화, 국방부 주장은 물리화학적인 변화. 그런데 제가 살펴보니 화학적 변화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자기들도 보고서에 써놨잖아요. 폭발의 흔적 없다고. 그을음도 없고 화염도 없고 다 없다고 하면서 버블제트, 전형적인 버블제트라는 거짓말로 모든 것을 덮어버리려고 하지만 이 알리바이를 과연 빠져나갈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자, 21시 5분에서 21시 9분까지 터닝을 하는 유턴은 누가 줬다 그랬죠? 박영선 의원.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KNTDS를 직접 확인한 유일한 민주당의 천안함 특위 의원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지고 나온 자료에 의해서 21시 5분부터 21시 9분에 유턴을 한 것은 팩트. 그 다음에 어디로 갔느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한번 보십시오. 제가 주장하듯이 저 위로 올라가서 최초 좌초 제가 쓴 거 아니에요. 저 최초 좌초는 오른쪽에서 손가락 3호 사각 박스 보세요. 저 오른손은 유가족 이용기 씨 손가락이고요. 저분이 작전관, 이 배를 몰았던 작전관으로부터 어디서 도대체 좌초를 했단 얘기냐라고 다 그쳐서 위치를 받아서 별표를 하고 찍은 게 최초 좌초라고요. 최초라는 단어도 그렇잖아요. 사고가 한 번이 아니란 뜻이죠. 최초에는 좌초했단 말이죠. 최저 수심 4m. 자, 저 지점. 저기가 21시 15분. 21시 15분 정황이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가 주장하는 21시 20분 밖에 없다면 그 앞에 상황이 존재하지 말아야 되는데 해군 어느 군 장교가 최초 상황 발생 21시 15분 최초 상황 발생 공문서까지 MBC에 제보했지 않습니까? 그죠? 네, MBC에 제보했잖아요. 사고 이전 시간에. 그래서 21시 15분에 저기서 1차 상황이 있었고 충돌 2차 상황까지는 불과 7분밖에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저 내내 1차 사고, 2차 사고 겪는 동안에 함장은 자기 방에 있었죠. 그리고 2차 사고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배가 반파되고 옆으로 들어 누웠을 때 허순행 통신장 상사에 의해서 내려준 소방호스를 붙잡고 올라와서 구조됐기 때문에 1차 사고, 2차 사고 모두에 대해서 겪지도 않았고 보지도 않았고 보고받지도 못했습니다. 저 작전관은 1차 사고 났을 좌초 때 바로 함장한테 통보하지 않은 죄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막 엔진을
당황했겠죠. 깜깜한 밤에, 배는 불 끄고 다니니까 깜깜한 밤에 저수심에서 배가 안 가니 프로펠러를 전진 좌우 전진 후진을 계속 엔진을 써봤죠. 그러니 프로펠러는 가변 피치 프로펠러라서 우연 엔진은 오른쪽, 자연 엔진은 왼쪽으로 돌아가는데 계속 프로펠러를 돌리니까 프로펠러 각도가 바뀌면서 계속 도니까 프로펠러가 휘어지고 S자로 휘어지고 그 다음에 샌딩 효과 반질반질해지고 모래를 들고 파니까요. 프로펠러 손상받으면서 겨우 빠져나온 거예요. 빠져나오다 보니 올라갔다가 전진으로도 한번 좌초된 배가 전진으로 빠져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 좌초된 지형을 앞으로 건너가는 건 불가능하니까 뒤로 빠져나온 거죠. 후진으로. 그래서 뒤로 빠져나와서 밑으로 내려다가 표류를 했든지 어떤 방송 KBS에서는 침수 후 5km 표류 후 두동강이라고 보고를 한 곳도 있습니다만은 그 시간, 거리 이런 거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지점에서 충돌을 했다면 저 배가 가는 속도에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저것이 맞는지 아니면 바로 폭발 지점으로 갔는지는 시간과 거리의 문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과 거리의 문제. 네? 자, 동남 방향 항해를 하던 TOD 영상 존재합니다. TOD 영상. 밑으로 내려가던 영상 존재하고요. 그 다음 이 TOD 유턴 했던 포인트는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밝혀서 국회에서까지 이렇게 화면 띄워놓고 얘기했기 때문에 밝혀진 거고요. 예, 그리고 MBC에서 제공한 최초 상황 관련 일지에 21시 15분 상황, 최초 상황 발생 정황도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럼 저의 추론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실종자 가족의 증언도 있지 않습니까? 21시 16분에 매화수 콜, 바로 답장을 보내던 차사가 그 뒤로 답변을 보내지 않았던 정황, 그 다음에 실종자 가족이 아버님 지금 비상 상황이니까 나중에 통화하면 좋겠다. 9시 16분께 이런 정황도 있지 않습니까? 오마이뉴스. 네, 9시 16분. 그죠? 자, 박영선 의원께서 KNTDS를 발표하면서 이 유턴 포인트를 얘기를 하면서 왜 터닝하면서 굿노트로 속도를 높였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박영선 의원이 뭐라고 하냐면 박영선 의원이 정말 참 잘 내용을 찾아내셨고 지리학과 출신답게 정확하게 했지만 분석은 조금 달랐습니다. 배를 안 타보셨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파란색 구역이 어초구역으로 이곳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놓여있는 것도 많고 그물도 많아 러시아 보고서가 지적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 아니겠느냐. 그물에 기라가 딸려오면서 폭발한 것은 아니냐. 이것이 전문가들 견해다. 아마 기뢰설에 빠진 그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분의 견해를 이렇게 참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걸렸던 것이 아니냐라고 하지만 저의 분석이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유턴을 하고 나면은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항해사가 경험이 많다면 A 포인트에서 B 포인트로 터닝을 하면서 A 포인트에서 B 포인트로 터닝을 하면서 왼쪽으로 돌지 않습니다. 야간에 깜깜한 밤에 왼쪽으로 돌면 그렇지 않아도 바람도 북서쪽에서 불어 내려오고요. 조류도 북서쪽에서 동남쪽으로 내려가면 가만히 있어도 섬쪽으로 점점 다가가는데 바깥으로 돌아야죠. 외해 방향으로 수심이 깊은 쪽으로 오른쪽으로 터닝을 하면 걱정이 없는데 왼쪽으로 터닝을 하면은 섬이 갑자기 확 가까워지는 느낌이 듭니다. 불안해요. 그럼 빨리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스피드를 높였다고 저는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턴 후에 함선이 백령도에 가까워지자 두려운 마음에 급선회를 하기 위해서 빨리 회전하기 위해서 증속했을 것으로 저는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굿노트로 증속을 했다는 사실. 자, 굿노트가 됐든 6노트가 됐든 7노트가 됐든 어떻든 거기서 터닝을 하고 난 뒤에 어디로 갔느냐라는 부분이에요. 2012년 6월 11일 천안함 함장이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했습니다. 그날 날씨 상황이 어떠했고 그 지역을 자주 경비 업무를 했다는 내용, 그 다음에 수심이 20m 안팎이었고 그리고 백령도 서남방 1.8km 떨어진 24단 밑에 사고가 났다 이런 등의 증언을 하면서 그날 하루 동안 16번 출동해서 8번 이렇게 항해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박연수 대위는 한 달 뒤 2012년 7월 9일 날 법정에 나왔을 때 1시간에 왕복 2회 정도 기동을 했다. 즉 1시간에 왕복 2회라고 하면은 한 번 편도가 한 15분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진술을 했는데 제가 최 함장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유턴하고 난 다음에 국방부 주장이 맞다면 바로 폭발 지점으로 가야 되지요. 그런데 위에 최초 자초 지점으로 갔는지 여부가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천안함 사고 직전에 별표 지점을 지났던 것 아닌가요? 첫 번째 영상에 천안함 유턴 지점을 작전 상황도에 옮기면 천안함이 최초 자초라고 표기된 별표 지점을 항해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천안함이 사고 직전에 별표 지점을 지났던 것 아닌가요? 라고 물었죠. 만약 국방부 주장대로 맞다면 함장은 무슨 소리 하냐고 바로 그 옆에 쪽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그러나 뭐라고 답하냐면 별표 지점을 지났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그 지점에 암초는 없습니다. 뭐 정답이에요. 암초 없어요. 거기 암초 없기 때문에 배가 반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배 밑바닥만 긁었죠. 암초 없는 샌드, 샌드, SH, 쉘, 모래와 조개 껍데기만 있는 곳에 좌초를 했기 때문에 근데 별표를 지났을 가능성 충분히 있지만 물론 그 시간에 자기가 항해 단계를 쓰진 않았지만 작전 상황도라든지 보고받은 내용으로 파악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작전관이 최초 자초의 지점에서 좌초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자, 작전관도 볼까요? 박연수 대위가 7월 9일날 법정에 나왔습니다. 제가 그 한 달 전에 함장한테 그런 질문을 했던 내용을 안다면 준비를 했을 텐데 전혀 그 질문의 의미가 뭔지 몰랐을 겁니다. 사실 이 내용도 제가 굉장히 뒤에 이제 발표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박연수 대위한테 최원일 함장은 A 지점과 B 지점을 선회했을 때 별표 지점을 지나갈 수 있다고 했는데 위 지점이 변침한 것이 사실이라면 천안함이 위 별표 지점을 지나갈 수도 있는가요? 라고 물었더니 박연수 대위가 별표 지점을 지나갈 수 있지만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KNTDS 정보가 600m 통째로 이동됐다는 것을 박영순 의원이 따져서 물었거든요. 왜냐하면 KNTDS 그대로 보여주면 좌초 지점 위를 지나가니까 600m 통째로 이동시켰단 말이죠. 그거를 갖다 박영순 의원이 막 따져 물었던 그것은 뭐 이미 보도가 되고 했기 때문에 별표 지점 지나갈 수 있지만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라고 이제 얼굴물이었죠. 그러나 이 두 사람 모두의 답은 무슨 소리 합니까? 그쪽은 같지도 않았습니다. 라고 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왜냐? 여기서 터닝을 하게 되면 자 오른쪽 보세요. 사고 당일 3월 26일 조류 및 조서 조류 및 속도가 161도 2.8-2.89나트 조이는 0.7m 최저조 가깝게 산출되었다고 사고 당일 그 당시에 조류와 조속을 표기하면서 그 밑에 보세요. 사고 당시 21시 22분 기상은 남서풍 20나트 파고 2.5m 시정 2.5 노티칼 마일이었으며 천안함의 침노 및 속도는 327도 6.7나트였다. 합동조사 결과 보고서에 정확하게 적어놨지 않습니까? 327도. 그죠? 저 327도. 천안함 침노 327도. 아무리 거짓말을 하려고 그래도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지만 거짓말에서 빠져드는 것이 뭐냐면 사람이 몸으로 겪었던 것과 눈으로 봤던 것은 거짓말하기가 힘들죠. 아직도 무슨 의미인가 잘 모르시죠? 왜 327도? 초록색으로 내려와서 분홍색으로 올라가는 각도가 327도입니다. 그러니까 뭐 트럼펫처럼 된 거는 위에서 밑에서 터닝한 거는 박영순 의원이 확인을 해줬기 때문에 팩트지만 위에서 어느 부분에서 터닝에 내려오는지는 제가 모르기 때문에 두 개로 표시를 한 겁니다. 속도에 따라서 앞에 끌 수도 있고 뒤에 끌 수도 있는데 327도로 올라가다 사고 당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327도 6.7나트. 왜냐하면 제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좌초후 충돌 지점을 향해서 최초 자초 지점으로 올라가는 게 327도고요. 정말 폭발한 게 맞다면 굵은 빨간 선을 따라 280도로 갔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뭐냐? 최 5분도 걸리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안 맞아요. 시간과 거리 속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뢰가 올 때가 됐는데
저기 가서 어뢰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아니면 그 폭발 지점을 예견을 하고 엄청난 저속으로 갑자기 속도를 확 낮춰서 기어가듯이 저기까지 가야 됩니다. 제가 주장하듯이 최초 좌초 지점까지 가서 정상속도로, 정상각도로 거기서 1차 사고를 당하고 흘러내려와서 7분대 2차 사고를 당하면 저의 주장이 정확하게 알리바이가 맞는 겁니다. 이것으로서 국방부는 알리바이를 맞출 방법이 없습니다. 네. 최초 좌초, 만약에 최초 좌초를 하지 않았더라면 쭉 올라가서 D2 지점까지 갔어야 될 배가 최초 좌초 지점에 좌초를 했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오면서 2차 사고를 당하는데, 국방부의 주장, 함장의 주장, 적정건의 증언대로라면 천안함은 21시 22분에 좌초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저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밑에 가서 폭발하면 안 되죠. 저 빨간 위쪽 327도 라인 선상에서 사고를 당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 밑에서 폭발당했다? 국방부 알리바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시간과 거리가 해결이 안 돼요. 21시 9분에 터닝을 마치고 난 다음에 280도로 달려갔다는 어떠한 정보도 없고 어떠한 기록도 없고, 예, 그리고 시간 거리가 맞지가 않습니다. 자, 예, 알리바이 문제 중요하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는 월, 화, 수, 목, 금 다 했습니다. 그죠? 5번 했습니다. 예. 이렇게까지 펼쳐놔도 새로운 사실이 없다 그러고 우리 국무총리께서 천안함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우리 사회에 균열을 가져옵니까? 우리 사회의 통합을 저해합니까? 뭐 하는 짓입니까 도대체? 네? 언론 개혁한다 그러고 정치 개혁한다 그러고 사법 개혁한다고 개혁 못하라 합니까? 부조리함, 부패함, 그거 처단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다 없애기 위한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한 도시를 쑥대밭을 만들고 피바다를 만든 그 정당이 아직까지 살아서 또아리를 들고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르고 있는데, 저들을 응징할 만한 야구방망이를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 그냥 파리채 들고 있으면서 우리 사회의 통합을 어쩌고 뭐 균열을 가져오고, 걱정입니다. 네, 참 걱정입니다. 그죠? 뭐 아무튼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